자, 425쪽. 425쪽. 납세 의무자. 과세 요건 중에 첫 번째네요. 납세 의무자.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누가 내는 세금이다. 양수인. 취득한 자. 양수인이 내는 세금이다. 그죠? 양도인하면 안 돼요. 양소인. 양수인 400 그려 개인도 취득세를 내고 법인도 취득세를 내겠죠? 개인, 법인 불문하고 법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일반적인 납세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몇 개다? 13개.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대상 13개. 마음식으로 한번 씌워봐요. 13개인가 아닌가? 13개 맞아요? 부동산부터 차량, 기기장비, 선박, 임목까지를 적어요. 차량부터 임목까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준부동산. 시험장에 가면 준자가 들어가. 준자가. 자, 그 다음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종류 5개, 7개죠? 이를 7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각종 권리. 각종 권리 7개. 이거 암기하는 거라고 그러시오. 자, 그래서 결국 누가 취득한 자가 세 글자로 누구다? 양수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한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러고요? 양수인. 세법은 이해를 하고 암기할 거는 암기하고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나 잘못 배우면 점수 안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회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30회. 그래서 이번에 29회 합격자 모임이 있어요. 강남에서. 꼭 내년에 강남에서 만나자고요. 그날은 늦게 들어가요. 들어가야 돼. 안 가려. 여기는 벌써 안 가려고 작정을 하네. 좋다 이거지. 자, 안 간대. 안 간대. 한 명 나왔어요. 집 안 들어간대. 자, 그 다음 그런 분이 약 10%가 있어요. 합격자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뭐 찜질 가서 자거나 막 지방에서도 올라온다고요. 또 그런 분들도 혹해. 왜 그런 날은 하루 정도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배우자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무대뽀로 물어붙이면 안 된다. 내년에 꼭 보자고요.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분명히 그랬어. 자, 양괄호 1번. 자, 425쪽 페이지라도 지대로 찾아. 이거는 지금 입문서에 알아들었나요? 예, 구체적인 거는 이제 12월 말에, 자, 12월 말쯤에 법이 통과되죠? 예, 기본서는 뭐다? 1월 달에 나온다고요. 자, 1번. 누가 낸다?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실상 취득자는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 관계없이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등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누구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양수인. 양수인. 근데 왜 소유자가 나왔어요? 왜 소유자가 나왔어?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양수인이 없죠? 지목을 변경하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개수하면 건물 시점의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무슨 취득일 때는 소유자를 쓴다? 간주취득.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서는 뭐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래서 시험은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만 과세한다. 틀려요? 아니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넘어가죠. 자, 넘어갈까요? 자, 네 가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네 가지 나왔네. 준부동산의 일부죠. 꼭대기. 승계 취득자잖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이거 3번 출제됐어요. 잘 봐요. 이 네 가지는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를 안 합니다. 제3자로부터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요 네 가지.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승계 취득자. 승계 취득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 그러면 원시 취득자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주로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했다고요. 차량을 만들어. 그럼 회사는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었다. 회사는 무슨 취득자가 돼요? 원시.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취득세가 500만 원이야.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했다. 회사는 최초의 취득이죠? 그래서 회사는 취득세가 500만 원 있다 없다? 없다. 이거 500만 원을 회사에게서 과세하면 우리가 승계 취득자가 누구예요? 실수요자. 실수요자가 차량을 구입하죠? 이럴 때는 과세합니다. 500만 원만. 회사에 500만 원을 과세하면 차량가에게 500만 원이 얹혀져서 우리들에게 팔아먹죠? 그럼 500만 원을 또 내게 되는 거잖아요. 차량가에게 포함되므로. 그래서 회사는 원시 취득자는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500만 원은 누구만 내는 거다? 실수요자. 그래서 실수요자를 우리는 무슨 취득자라고 얘기한다? 승계 취득자. 이전 받아서. 그럼 우리가 할부로 구입했을 때는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유는 원시 취득은 과세를 한다. 이유는 뭐다? 실수요자가 500만 원만큼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고, 자동차는 수출하죠? 수출하는 경우 500만 원을 정부에서 취득세를 걷어가면 뭐다? 경쟁력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누구만 취득세를 낸다? 승계 취득자만. 이유는 실수요자가 500만 원만큼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죠? 수출하는 경우는 500만 원만큼 경쟁력 약화가 된다고요. 4번 출제됐다고 그랬어요. 누구 취득에만 과세한다고요? 승계 취득.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시 취득을 물어보면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의제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 얘기죠? 등등등 쭉 있잖아. 1번. 7번 출제됐네요. 별 하나 딱 붙이고.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건물주. 건물주와 누가 달라요? 가설한 자. 아까 설명했슈. 이럴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가설한 자가 아니라 건물주다. 건물주를 길게 어떻게 표시할까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옆에 건물주.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 속한 부분으로 그 주체부 하나가 되어 밑줄 그어요. 효용가치. 건물에 뭐가 들어왔다? 은행. 부착된 금고를 설치했죠? 그럼 건물 가치가 증가됐잖아. 즉 효용가치가 늘어났죠? 건물 가치가 은행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건물에 은행이 뭐를 설치했다는 거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절대로 이 지문은 가설한 자 쓰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건물주. 이유는 뭐라 그랬죠? 건물 가치가 증가되므로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그럼 여기에서 함께는 누구랑 함께? 함께 나왔잖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함께는 뭐를 의미할까요? 누구랑? 건물과 함께. 가설한 자와 함께 하면 안 돼요.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고로 건물주가 납세무자다. 이유는 가설한 자가 실제 주인이죠. 건물주는 부착된 금고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주장하죠. 꼼짝 못하게 법을 뭘로 만들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함께. 이 얘기는 뭐다?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의제기 못해요. 이유는 뭐라고요? 건물 가치가, 효용 가치가 늘어났으므로.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옆에 적어. 무슨 취득일 때 쓰는 거다? 간주 취득. 승계가 아니라 간주 취득은 취득이 아니죠? 변경했잖아. 무슨 변경? 첫 번째, 종류 변경. 두 번째, 지목 변경. 해서 가액이 증가됐죠?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뭐다? 누가 납세무자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했잖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절대로 이 지문은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한 거야. 변경. 취득 시점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5번. 중요한 것만 해. 상속이. 자, 갑돌이가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갑돌이가 사망해서 이렇게 세 덩어리 재산을 남겼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면은 공동상속을 받았다. 갑돌이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는 자녀가 받고, 이 옆에는 자녀완이 받고, 자녀 투, 그 다음 여기는 배우자가 받았어요. 공동상속이죠? 그럼 상속받으면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 돼요. 등기 칠 때까지 취득세 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고요. 그럼 금액을 이제 평가하겠죠? 평가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 애는 50억짜리야. 그 다음 이 애는 100억짜리야. 이 애는 1천만 원짜리야.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배우자는 1천만 원짜리.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자기 지분만큼. 누가 낸다? 누가 낸다? 상속인보다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따로 내는 거다. 근데 이 배우자가 열받죠?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 승질나서 받고 취득세도 안 내고 행방불명돼서. 그럴 수 있죠? 그럼 상속인 완투는 뭐다?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배우자 취득세 있겠죠? 배우자 취득세를 뭐다? 함께 책임을 지는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안 내고 행방불명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자녀 완투는 자기가 받은 한도 내에서 배우자의 취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연대. 자, 그래서 1번, 5번 제일 밑에 일단은 누가 납세무자다? 두 번째 줄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요. 괄호 뭐만큼? 지분. 지분만큼 낸다. 괄호가 지분. 괄호 지분 나와 있죠?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만큼. 한쪽에 안 내고 도망갈 수 있죠? 그럴 때는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고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연대. 제일 밑에 찾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는 죽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원칙은 뭐다? 상속세. 등기 칠 때는 반드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중이란 단어가 나왔네. 유중, 괄호. 유중이란 거기 괄호 잘 봐야 돼요. 괄호. 괄호 잘 봤어요?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이게 갑을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 갑을
피상속인이라 그래요. 피를 흘리며 죽은 자. 피상속인. 알아들었나요? 피를 흘리며 죽은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뭐 했어? 유중. 유중 나와 있죠? 그럼 유중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내가 죽거들랑 이렇게 주라고 유중한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유언했잖아요. 이렇게. 유언하면 유언대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유중은 괄호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 증여에 포함하면 안 돼요. 상속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 이게 뭐가 생략된 거다? 상속에 포함한다. 원래 유언에 의한 증여는 출신이 증여야. 그러나 세법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더라도 재산의 이동은 언제 이전됩니까? 사망해서. 그래서 세금 문제는 사망해야 이전되는 거죠. 상속재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시험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와? 상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죽어야 재산이 넘어가므로. 그래서 이 애는 왜 1000만 원만 줬을까요? 가출했다 돌아왔어. 원래 가출하면 족보를 없애버려야 돼요. 가출했다고 금방 없애줄 리 없어. 행방불명. 5년이 지나야 족보를 지울 수 있어. 근데 예정을 생각해서 고민나다가 죽어버린 거야 이분이. 족보에 남아있죠? 그래서 예정을 생각해서 자녀 완투를 불러서 들어오면 1000만 원만 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변호사 딱 대동하고. 그럼 이 배우자는 여자다 남자다? 남자야. 그 동네는 남자만 속색이나 봐. 자 됐고. 동네마다 약간 달라요. 남자는 여자는 집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는 집단하면 가족을 버린다. 알아들었나요? 남자는 집단하더라도 항상 가족을 생각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반대요 요즘은?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구나. 알았어. 말 잘못했다. 큰일 나가네. 남자는 집단하면 가족을 버리는구나. 알았어요. 자 됐고. 자 427쪽으로 갑니다. 6번. 자 6번은 뭐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 들어갔네. 그럼 이럴 때는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된다? 조합원이 낸다. 이거 3번 출제됐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 아파트야. 아파트 1000세대. 1000세대가 뭐가 들어간다?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야. 1000세대가 재건축이 들어간다고요.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은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재건축이 들어가면 아파트가 지역에 따라 로또가 되는 거예요. 로또가. 알아들었죠? 그럼 수익사업이므로 조합원을 위해서 일반 분양도 하죠. 아파트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눌려서 200세대를 더 지어. 이렇게 더 짓잖아요. 그럼 나중에 총 아파트는 몇 세대야? 1200세대. 그럼 이 1000세대는 입주자 거죠? 1000세대는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 됩니다. 새 아파트가 되면. 그럼 이거는 200세대는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 이거 당첨되면 로또가 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로또 아파트라고요. 일반 분양. 그럼 일반 분양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새 아파트가 되죠? 일반 분양은 최종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누가 낸다? 분양 받은 자가 당연히 취득세 내야죠? 그럼 이거는 조합원용 거예요. 조합원용 거는 조합원이 낸다. 단 일반 분양은 조합원에서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해는 누가 낸다고요? 분양 받은 자가 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아파트만 공략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재개발 들어가죠? 수없이 돈을 벌어.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재개발, 재건축은. 그럼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죠. 지금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낸다?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 원. 나 저쪽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수업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나 저쪽도 보고. 어떤 분은 나는 어떤 분은 여기만 쳐다봐. 이쪽만. 그럼 쉬는 시간에 왜 자기는 안 쳐다보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 제가 쳐다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오른쪽 6번. 자, 주택법이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포인트가 뭐다? 세 번째 줄. 조합, 원용으로 취득 밑줄 그어요. 조합, 원용. 이거 몇 세대? 1000세대. 1000세대. 조합, 원용 부동산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조합, 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원자를 빼면 틀려요. 조합, 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됐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거. 이거 뭐다? 일반 분양분. 이거를 얘기하는 거 일반 분양분.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내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제외한다. 시험장에 가면 포함한다 틀려요. 귀속되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요? 일반 분양분. 그래서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내고 일반 분양분을 법조문으로 뭘로 풀었어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거는 당연히 뭐다?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7번도 별 하나. 납세의무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또는 집계 좀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이다. 자, 여기 보자고요. 갑돌이가 자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시킵니다. 이렇게. 갑이 자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시킵니다. 그럼 이 배우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네 가지. 네 가지예요.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의 종류가 네 가지죠? 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까요? 취득세가 달라. 취득세율이 다르다고요. 유상, 무상, 간주, 원시에 따라 세부담율이 달라요. 그럼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죠? 그럼 배우자, 직계, 좀비속끼리는 원칙이 뭐다? 원칙이 무상 이전으로 봅니다. 가족 간의 이전은 돈을 안 받아 공짜로 이전시킨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칙은 증여. 증여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상. 똑같은 거예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그 얘기잖아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누군지 알죠? 직계 존속이 누구예요? 나를 중심으로 위. 직계 비속이 뭐다? 나를 중심으로 아래. 즉 핏줄끼리 왔다 갔다 그러는 거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래서 직계 존비속은 자기 핏줄이에요. 배우자는 남이 알아들었나요? 배우자는 살고 있을 때만 뭐다? 배우자야. 사랑할 때는 님이 되고 승질나면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되고 아주 피곤한 존재야. 자, 그 다음. 그래서 20년 이상 저같이 살아봐. 그냥 믿음 정 갖고 사는 거야. 편안하게. 그렇잖아. 20년 이상 살면 편안하잖아. 배우자가. 막 공부할 때도 막 생각나요? 안 나잖아. 저기 안 난데 봐. 남자들 기억해요. 안 난데 나오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갖고 정 갖고 편안하게 사는 거죠.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거는 어디에 올인합니까? 자식에게.
자식이 좀 올바른 말 하거나 부모 앞에 따지면 대부분 부모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따져봐. 바락바락 대들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백수야. 그 애는 과보 키워갖고 대답은 잘해. 근데 백수의 특징은 뭐다? 대답은 잘해요. 이러면 안 되자면 막 눈물까지 흘려. 우리 아들 나중에 여기 얘기해 줄게. 나 그런 놈 처음 봤어. 내 자식이지만. 그래서 자기가 백수니까 우리 와이프가 캐샤잖아. 나 처음 이런 얘기 하나요? 캐샤야. 저 롯데에 캐샤. 그거 돈 계산하는 거 갑질 엄청 해요. 거기 가서 20년 동안 캐샤 생활해서. 그럼 지금 새로 들어온 아줌마들하고 갑질 엄청 해요. 자기가 그만큼 당해봤잖아. 그걸 갚아주는 거야. 목소리 크게 내라. 뭐 이러면서 내가 좀 그러지 말라 그래. 그래서 저는 거기 카운터에서 계산 나는 그 여자가 우리 와이프야. 이틀 만에 꼬셔갖고 결혼한 사람이야. 자, 그 다음 같은 아파트 살더라고. 만납시다 그러니까 나왔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3일 만에 결혼 약속 받고 지금 후회하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어. 자,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뭐다? 공짜. 유상이 아니라 무상. 그러면 무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상이면요. 세금이 몇 프로냐? 받은 금액의 3.5를 부담시킵니다. 받은 금액의 3.5를 부담시켜.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무슨 소리냐? 예외는 뭐다? 이 받은 자가 증명합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해. 돈 나간 사실,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는 대가 지급이죠? 대가 지급은 뭘로 취득한 걸로 볼까요? 여기는 무상이고 여기는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을 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는 뭐다? 유상, 돈 나간 거니까. 그럼 이에는 세율이 몇 프로냐? 하나, 둘, 셋, 최대 4%까지가 부담률이. 그럼 4% 빼고는 유상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4% 빼고는 1%, 2%, 3%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구분나는 이유가 뭐다? 세부담률이 다르다. 그래서 4%짜리 빼고는 증여로 계산하는 것보다 유상으로 계산하는 게 취득세가 덜 나온다고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봐요. 자, 첫 번째 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이걸 알아야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다? 포인트가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면 증여란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갑소유 부동산이 공경매 당합니다. 공경매 당한다고요. 갑소유의 부동산이 세금을 안 내면 공매 처분하죠? 은행에 빚을 안 갚으면 경매 처분 당하죠? 그래서 이 공경매 당한 거를 누가 산 거야? 배우자가 취득하면 뭐다? 이거는 유상입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뭐다? 대가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공경매로 취득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근데 두 번째는 갑이 채무가 너무 많아. 파산을 신청한다고요. 파산을 신청하면 법의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 선고를 받죠?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럼 법원은 파산 선고 받은 재산을 뭐다? 일반인이나 또는 가족에게 팔 수가 있어.
그럼 파산 선고 받은 자산을 역시 누가 취득했다? 배우자가 취득하면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2번까지 한 거예요. 파산 선고. 파산 선고가 나오기가 가족끼리 하는 거야. 가족끼리. 1번은 공경매, 2번은 파산 선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이 부동산이 있네. 이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 그리고 배우자도 부동산이 있어. 배우자도 부동산이 있다고요. 그럼 갑소유의 부동산과 배우자의 부동산을 서로 어떻게 한다? 교환. 교환이에요. 교환. 그럼 교환은 대가가 없는 거죠? 대가가 없잖아요. 현찰이 아니잖아. 단 교환은 서로 부동산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교환은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무상하면 틀려요. 유상.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그래서 거기는 나와 있네. 중요한 거는 뭐다?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교환해야 돼요. 등기 못하는 거는 징여로 가버립니다. 필요한 거를. 왜? 그래야 정부가 아니까. 알아들었어요? 어떤 부동산을 교환할 때만 유상으로 간다? 등기 등록이 필요한. 이런 게 이번에 출제돼. 시험은 어떻게 출제해? 교환. 앞에 어떻게 출제해?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그러면 틀려. 그냥 교환이 나오면 앞에 읽어보지도 않고 유상. 틀린 지문이에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그래야 정부가 아니고. 알고. 자, 그 다음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뭐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네. 그럼 증명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럼 대가를 지급한 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소득으로 증명해야 돼요. 번 걸로. 대가를 지급한 방법을 증명하는 방법은 가장 믿어주는 거 뭐다? 소득으로 증명했다. 그러면 유상이 되는 거예요. 소득은 세무서가 와서 근거를 떼어야죠. 서류를. 소득으로 증명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은 뭘로 해야 된다? 소득으로. 그리고 밑에 3개가 더 있어. 그건 1월 달에 배워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칠판 한번 보자고요. 가족끼리 이전은 원칙은 뭐다? 징여. 똑같은 지문이 뭐다? 무상.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도 뭐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는 징여가 아니라 뭐다? 유상.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교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유상. 이해됐어요?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자고요. 자, 나머지는 기초과정에서는 지금 필요 없어요. 제4절. 제4절 뭐가 나와 있나요? 취득 시기. 그것도 별 딱 붙여야 돼요. 이거를 중간에 한번 배워야 돼요. 취득 시기.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취득일. 그래서 11월, 12월은 제가 워밍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월 달이 되면 이 칠판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준다고 알아들었어요. 프린트로 정리를 해줘요. 1월, 2월은 개정법으로. 그래서 11월, 12월은 워밍업이다. 부담 없이 수업 들어주면 돼요. 그럼 1월, 2월이 되면 기본 중요한 거는 프린트로 딱딱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칠판 많이 안 적어도 된다고요. 자, 그럼 취득이 뭐예요? 취득은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 몇 개? 13개. 13개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 날 시기가 뭐다? 시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이야.
시기가 첫날이잖아. 끝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종기. 시작하는 날 첫날을 시기라 그래.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 돼. 이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될까요?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된다? 세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이날. 이날 뭐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아까 배웠네, 첫째 시간. 취득세는 언제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이날을 얘기하는 거야. 취득일. 취득하는 첫날 성립한다고요. 자, 그 다음 성립해서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며칠이에요? 60일. 그럼 60일을 결정하려면 위에 첫날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 결정돼야 60일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60일 결정하려고.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뭐가 붙어버린다?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취득일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뭐다? 취득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항상 세법에서 뭐다? 취득하는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을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몇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날 뭐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해서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래도 두 번째는 첫날이 왜 결정돼야 돼요? 60일 결정하려고. 그럼 이제 날짜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취득 가격이 결정돼서 세금 계산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취득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 그럼 네 가지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다르겠죠? 그럼 오늘은 포인트만 보면 돼. 428 제1 아래 취득시기 나와 있나요? 자, 과세대상 취득시기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시기와 성립됐잖아요. 이날 성립시기에 며칠 긋고 이날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표준 산정시 산정시기가 되며 이 과세표준이 뭐다? 과세표준이 취득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취득세를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그래서 과세표준이 뭐를 뜻한다고요? 취득 가격. 그래서 과세표준 밑에 적어요. 취득 가격이 된다. 그리고 신고 납부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고 납부는 며칠이다? 60일. 60일이 되는 거죠. 60일 기산점 출발하는 시점이 된다고요. 기산점은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고요? 60일 이내. 그래서 기산점 시작하는 점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취득 시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1번 종류만 알아. 제목이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유상이에요. 유상이죠?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요. 뒤로 넘기면 두꺼운 글씨. 이번에는 뭐다? 무상. 무상.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가 있잖아요. 무상.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옆에 적어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합칩니다.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이 나와요.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뭐 위주로 공부한다? 1번, 2번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기초는 유상과 무상 승계 취득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 들어가면 3번이 있고 원래 4번까지 나와 있죠? 4번이 없네요. 이게 입문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세법은 너무 많이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자, 칠판 한번 보죠. 칠판 한번 봐요. 자, 드디어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자,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만 들어가면 누구에게 과세한다? 양수인. 자, 그 다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어디에서 만드는 거다?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만드니까 원시죠? 원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승계 이전 받았을 때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면 원시 취득은 과세 안 해요. 500만 원. 승계 취득할 때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나와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잖아. 그래서 건물주와 가설한 자가 달았을 때는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건물주. 이유는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그래서 건물주를 길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원칙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가 낸다. 그래서 상속인 각자가 내면은 취득세 내는지 안 내는지 매의 눈으로 봐야 돼요. 딱 이 배우자가 안 내고 행방불명. 그럼 상속인 상호간에는 배우자의 취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런다? 연대납세무자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요 건물 재건축이 들어가죠? 원래 아파트가 몇 세대야? 1000세대. 이런 데서 조합장이 되면 권한이 많죠? 조합장. 제가 옛날에 13년 전에 조합장이 될 뻔했어요. 조합장. 그래서 주변에서 학원 강의를 하지 말고 조합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 앞에 얘기했어. 제가 조합장 선거에 한번 출마를 하겠다. 딱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그 조합장은 나중에 구치소에 가 있더라고. 100억 뇌물을 먹어서. 그때 제가 조합장이 안 된 걸 잘했어요. 100억 뇌물 먹고. 근데 뇌물 먹어서 있잖아요. 딱 2년 6개월 살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동네 가서 지금 조합장 또 하고 있어요. 저는 강의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돈을 먹었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 막내가 그때 아빠 조합장 하지 안 그랬어 이놈아. 자, 그 다음 자, 수많은 유혹을 받아요. 옛날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합장도 성실해요. 옛날 조합장들 그냥 수백억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렇잖아. 분양가가 한 세대가 분양가가 3억이야. 그러면 건설회사 짜고 305동 205호야. 그거를 3억인데 3억 5천으로도 부풀릴 수. 5천만 원. 그럼 1000세대야. 그럼 5천만 원 돈이 얼마야? 1000세대에 5천만 원 올렸어. 돈이 얼마야? 계산이 잘 안 되죠? 많구나. 됐어, 좌우간. 자,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면 이 새 아파트는 조합원 거죠? 누가 취득세를 낸다? 조합원. 그럼 일반 분양 안 해요? 그럼 일반 분양할 때는 조합원하고 관련이 없어요. 세금은 최종으로 뭐다? 분양받은 자가 낸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자가 출제는 원을 지워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은 1000세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왜 제외해요? 조합원께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우자끼리 또는 자식끼리 부모끼리 부동산을 이전했을 때는 공짜죠? 원칙이 뭐다?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단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돈이 나가는 거죠? 뭘로 취득한 걸로 봐? 유상.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세부담율이 다릅니다. 그럼 가족 간에 이전 받았을 때는 대부분 뭘로 가기를 원할까요? 유상. 4% 빼고 이거 세율 파트에서 다음 주에 배워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증여.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 공경매, 파산 선고, 교환 등은 대가를 주고받은 걸로 보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게 뭐다? 취득 시기. 취득하는 첫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된다? 이날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럼 60일을 따지려면 뭐가 결정돼야 된다? 취득 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취득일. 그래서 이날에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취득 가격. 이거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죠. 옆으로 가는 거. 자, 지금 취득세 일부가 끝났죠? 취득세 일부가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옆으로 읽어봐야 돼. 반복. 자, 1번 까만 거 독립세는 본세죠? 1번 취득세는 지방세다. 두 번째 칸 납세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 경비에 사용하려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소재지. 힘센 자 누가 가져간다? 특광도. 그럼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것. 취득행위 몇 개? 13개. 면세점은 안 배웠고 그 다음 과세표준은 오로지 가격으로만 계산하죠? 그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뭐를 얘기한다? 이해를 얘기합니다. 취득가격. 취득가격으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네요. 그리고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 인세하면 큰일 나. 물세가 뭐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봐. 이유는 취득세는 60일 안에 걷는 세금이에요. 합산하면 1년 걸린다고요. 오늘 사고 다음 달에 사면은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뭐다? 물세. 이유는 뭐다? 60일 이내에 거두려고. 그래도 물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별로 각각 과세한다. 이유는 60일 이내에 거두려고. 사람을 안 따져요. 물건별로 물세. 그 다음 세율은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부가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는 몇 개다? 2개. 왜 2개가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죠. 이렇게. 그 다음 활동 단계는 오로지 취득세는 무슨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취득 단계. 그리고 물납, 분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능력으로 보니까. 취득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물납, 분납, XX는 뭐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취득세를 늘리죠.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과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죠. 그래도 미납하면은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이자를 붙인다. 연체이자를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리고 이번 시험의 포인트는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를 연결시켜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를 확실하게 구분하자. 이게 아웃라인이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취득세를 마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날 세법, 그리고 세법 짝이 뭐라 그랬슈? 공시법. 잘해요. 공시법 교수님 얼굴 기억나나요? 그래서 잘하시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첫눈도 내렸고 이렇게 첫눈 내리는 날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열심히 한 것도 영원히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눈 내리는 날 이렇게 공부를 해봤잖아. 자,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내년에 좋은 일이 있길만 바라자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